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20번째 페이지, 역사적인 잡지사 창립 3주년을 맞아서 오늘 잡지사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과 함께 합니다. 스포츠 영양사 우수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습니다. 또 나와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주 그 3번에 걸쳐서 스포츠 영양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네. 있는데, 실제로 우수님이 진천 선수촌에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천 선수촌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그 진천 선수촌에 계시는 영양사 분은 제 스승님이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요. 네네. 제가 진천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선수촌의 총괄 영양사이신 조성숙 선생님이 제 스승님이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어떤 특정 팀이나 어떤 선수들의 개인 영양 관리를 하거나 팀별 영양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이런 외주 영양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승님이 그 예전엔 태릉이라고 했지만 네. 진천에 있는 선수촌을 담당하셨던 분이군요. 네. 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뭐 국가대표 선수나 뭐 프로스포츠 선수나 뭐 외부의 어떤 선수든 식단 관리하는 게 일반인이랑 차원이 다를 거잖아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영양사의 역할도. 근데 사실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어 자체는 태릉이나 진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태릉이나 진천에 있는 선수들하고 환경이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좀 영양사의 컨트롤 하에 혹은 스포츠 영양사의 컨트롤 하에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 식당이 이제 선수촌 내에 있는 식당이 아니고 외부 식당이랑 계약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게 운동 선수들이 먹는 식단이 맞나 싶을 정도의 좀 자극적이고 영양 밸런스가 좋지 않은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선수들은 요청이 들어와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네, 들어오기도 네. 하고. 그렇군요. 네. 예. 자,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 영상 댓글에 그 닉네임 쿨가이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러닝이 붐인데 러닝과 영양학, 그리고 이제 러닝하면서 파워젤이나 간단한 고탄수화물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데요. 관련 문제점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쿨하게 또 남겨주셨는데, 마침 또 9월, 10월 가을은 마라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러닝과 영양학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얘기하기에 앞서서 공지 하나, 중요한 공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잡지사도 3년 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창립 3주년 기념일을 맞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 방송이 끝나고 3주년 특집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또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라이브 방송 링크 저희가 더보기란에, 영상 더보기란에 걸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잠시 후에 라방으로 건너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선생님, 그 러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좀 연료가 되는 영양소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면 지방이죠. 지방을 태워야 된다. 그렇죠. 지방을 태워야 하는데 사실 얼마를 뛰느냐,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에 따르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쓰는 건 글리코겐이라는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는 타입이고요. 네. 보통 간에는 한 80에서 100g 정도 글리코겐이 차 있고, 네. 근육에는 근육량에 따라 근육 킬로그램당 한 0.1 정도, 그러니까 1g 정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kg의 근육을 갖고 있는, 골격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250g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 많게 45kg, 50kg 있는 사람은 450g에서 500g 정도의 글리코겐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어차피 근육이 크면 그만큼 움직이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글리코겐이 많다고 더 오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오래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활용 능력, 그리고 글리코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냐가 러닝이나 장거리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글리코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능력이란 표현이 그렇죠. 있죠. 네. 개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러닝 동호회나 대회를 나가보면 파워젤, 이게 거의 뭐 필수템처럼 쓰인다고 하던데, 뭐 마라톤 행사에서도 파워젤을 많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런 파워젤, 에너지젤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성분은 당이에요. 보통 포도당과 설탕,
혹은 과당 같은 게 들어 있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포도당 대 과당이 한 1대2 정도 혹은 1대1 이 정도의 비율 혹은 2대1로 거꾸로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전통 영양, 스포츠 영양에서는 1대1이나 1대2 정도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과당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하는 좀 정도가 적어서 포도당은 인슐린을 많이 자극해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 중에 포도당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자극이 되면 네. 반대 호르몬에 의해서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능력이 조금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지방 분해가 어려워진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또 이 말을 듣고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운동 능력이 되게 좋은 선수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포도당도 쓰고 지방의 연소 능력에도 큰 차이를 안 가집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듣고 일반 대중들이 자꾸 오해해요. 어떻게요? 제가 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마라톤을 시작하거나 장거리 달리기를 좀 시작하신 분들이 자꾸 선수들이 하는 걸 따라합니다. 네, 그러면 나도 나름 힘들고 나로 열심히 뛰는데 뭐 선수랑 별반 다를 바 있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체 능력이. 네, 그렇죠. 많이 예.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난 지치고 힘드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기록을 늘리고 더 멀리 뛰고 잘 뛰고 빠르게 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먹는 그걸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령 뭐 포도당이 높게 함유된 걸 먹는다든지.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런 제품 파워젤이라는 제품 자체를 먹는 게 러닝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파워젤 자체가요? 네. 그래서 저는 20kg 정도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을 때 정도부터 고려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20kg도 정상적인 식사를 잘 하고 뛴다면 굳이 중간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역은 42.19km를 완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마라톤을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고 서브3 이하로 여기서 서브3라는 건 기록이 3시간 이내로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들일 경우는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젤이나 이런 거를 급여하는 거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지만 아직 뭐 5kg, 10kg, 20kg대 영역이라면 제 생각은 그것들을 오히려 안 먹는 게 본인의 몸 안에 잔뜩 저장하고 있는 이 체지방이라는 거를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초보자들이 파워젤을 먹으면 지금 체지방을 태워서 연료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자꾸 에너지를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게 벽난로 설명을 많이 해요. 벽난로에 만약에 젖은 장작이 있습니다. 그 젖은 장작을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마른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네. 그 마른 장작은 포도당이라고 할게요. 탄수화물. 네. 그러면 마른 장작이 계속 들어가면 그 벽난로 안에 있던 젖은 장작은 안 탑니다. 마른 장작만 타겠죠. 그렇죠. 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자꾸 마른 장작을 넣어주니까. 젖은 장작도 타야 되는데 그렇죠. 체지방이니까. 그렇죠. 아, 파워젤이 그걸 방해하는군요. 그렇죠. 태울 게 계속 있는데 네. 외부에서 자꾸 쉽게 태울 수 있는 애를 주니까 내부에 잔뜩 탈 녀석들을 안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점점 지방을 이용하는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유산소 능력의 저하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약간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제한될 때 네. 비로소 우리 몸은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그렇죠.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변화가 크게 생깁니다. 네. 첫 번째는 모세혈관 개수가 늘어나요. 아, 모세혈관 개수가 늘어나요? 모세혈관 신생이라고 하는 예. 이 혈관 신생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방할 때도 제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하고 모세혈관이 증가하면 운동 능력이 압도적으로 개선됩니다. 아. 네. 근데 자꾸 외부에서 네. 걔네들을 발달시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계속 계래 형태로 쉬운 형태로 주니까 이거 안 하고도 외부에서 주니까 갈 수 있겠는데? 예, 그렇죠. 너무 쉽게 가니까 운동 능력이 개선되려고 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몸이. 네.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최소 20km 정도는 완주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야 파워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 한정으로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데 보면 이제 급수대 옆에 바나나 같은 거 잘라서 놓고 그걸 그렇죠. 드시면서 뛰기도 했는데 그럼 바나나 같은 그 자연스러운 음식이랑 파워젤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네. 고형물이냐 아니면은 좀 더 액상에 가깝냐? 아, 그 정도 차이입니까? 그렇죠. 소화 차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액상이 먹기 쉽고 편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파워젤 같은 경우는 바나나랑 다른 점은
바나나는 이제 바나나 안에 있는 영양소만 먹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파워젤은 이제 마라톤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뭐 전해질이나 비타민이나 당분이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전해질, 비타민, 당분. 그렇죠. 실제로 그 에너지젤 포장을 보면은 뭐 타우린, 아르기닌, 마그네슘, BCAA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네. 다양한 성분들이 있던데 네. 얘네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뭐 중요한 녀석들 위주로. 네, 일단 BCA는 분지세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사실 근육한테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근육의 합성을 좀 시켜주는 아미노산이고요. 네. 그리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고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공급됨으로써 좀 퍼포먼스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뭐 사실 바디빌더들이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네. 요새는 근육량 증가에 대한 활용 여부는 솔직히 좀 물음표고요. 요새는 이제 장거리 마라톤이나 사이클링, 철인 3종 경기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운동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뭐 아르기닌은 이제 전신 혈관 확장, 네. 예, 혈관을 확장시켜서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사실 최초로 접근된 건 발기부전이었습니다. 예, 발기부전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운동할 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르기닌이 유행을 했는데 네. 아르기닌이 이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의 대사물질인 암모니아를 제거해 준다. 암모니아 제거. 예, 그러면 이제 피로도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혈관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잘못된 선택일 수는 있는데 아르기닌이. 네. 근데 마라톤은 뭐 그냥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은 네. 뭐 예를 들어 막 하체 운동을 한다 하면 그 하체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 아르기닌을 먹고 오늘 하체 펌핑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아르기닌을 먹으면 그 하체만 펌핑 되는 게 아니고 전신의 혈관이 펌핑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체로 가는 혈관을 손실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되죠. 예.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한 효과가 날 수 있다. 근데 달리기는 전신을 쓰니까. 네. 그래서 먹으나 마나한 효과라고는 하는데 네. 굳이 이제 뭐 피로 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싶다면 네. 먹는 것도 말리진 않겠다. 그리고 타우린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바카스나 이런 에너지 드링크에 워낙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타우린이 이제 약간 이런 연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육체 피로, 자양 강장, 피로 회복, 피로 회복. 그렇죠. 네, 피로 회복. 예. 이거에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타우린이 되게 그런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타우린의 주요 효과는 카페인의 심장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제일 활용한 게 원래 바카스였어요. 예. 근데 바카스가 비타민 B군을 되게 고함량으로 넣어놓고요. 네. 거기에 한 병에 카페인이 30mg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간. 아니요, 적게 들어가요. 적게 우리 들어간 커피 한 잔 먹으면 150, 200 들어오는데요. 어. 근데 그마저도 아침에 공복에 보통 이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식사도 안 하고 기운 네. 없을 때 먹으니까 네네. 그런 부작용을 우려를 했는지 네. 이제 바카스를 한 500에서 1000mg 정도 넣어놨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유행처럼 에너지 드링크에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레드불이나 몬스터 에너지 같은 제품들에도 네. 바카스가 1000mg에서 2000m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 바카스가 아니고 죄송해요. 타우린. 타우린이 그 타우린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그 성분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릴 때 장거리냐 단거리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강도로 하느냐 뭐 달리는 목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제품을 골라서 쓰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성분을 그런 달리는 목적, 거리,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난 단거리 좀 더 단거리를 빠른 속도로 뛰는 게 목표이다. 네. 나는 완전 장거리 천천히 뛰더라도 완전 장거리를 뛰는 게 목표이다. 네. 이런 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적용해야 될 게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팁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제에 좀 오른 분들 이제 대해서 한정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 마라톤처럼 긴 레이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언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은 30분 정도 간격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30분. 예, 툴 자체는 30분 간격으로 보통 한 20g 정도를 30g 정도를 보통 공급하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최종 섭취량은 한 90g에서 120g 정도 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번에 조금 많은 양을 먹는 연구들이 있고요. 네. 2, 30g씩을 여러 번 나눠서 30분 간격으로 급여하는 연구가 있는데 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거 섭취할 때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물을 안 먹으면은요 속이 뒤집힐 수도 있고 좀 어. 트러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예. 네. 아까 과당, 포도당 많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걸 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안 먹는 게 안 좋죠.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운동 중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의 혈당 대사를 위해서라도 네. 안 먹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일형 당뇨는 너무 위험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마라톤이나 이런 걸 뭐 장거리 달리기 같은 걸 할 때 네. 일형 당뇨는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미리 먹고 주사량을 인슐린 주사하고 그 운동 중에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거를 고려해서 계속 급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1형 당뇨 환자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요. 네. 2형 당뇨는 1형 당뇨랑 완전 다른 병이죠. 그렇죠.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증이 주 병이니까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비만을 개선하는 게 당뇨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예. 예, 지방을 잘 분해서 쓸 수 있게끔 대사적인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외부에서 탄수화물을 집어넣으면 그럼 젖은 장작이 안 타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중요하네요, 이거.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도 운동할 때 아니더라도 당 떨어진다 이런 말을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도 이러고 먹는 게 좋을 수 있나요? 안 좋습니다, 사실은. 안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예를 들어 예. 1형 당뇨 환자나 2형 당뇨 환자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 저혈당 예. 쇼크.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좀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네. 술 먹은 다음 날 있잖아요. 네.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네. 너무 힘들어. 막 진짜 침대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고 막 두통 있고 속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요. 예. 근데 엄마가 아유 이 등신아 이러면서 네. 그걸 또 먹었냐 이러면서 와갖고 네. 꿀물 타 얘네 이거나 먹어라 하고 주잖아요. 꿀물. 네. 예. 그 꿀물 한 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딱 마셨는데 갑자기 숙취가 사라진 것처럼 너무 컨디션이 좋아져요. 꿀물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혈당 예. 쇼크입니다. 저혈당 상태입니다. 저혈당 상태일 때 그게 숙취가 아니고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혈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공급해 주니까 뇌에 당분이 공급되니까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꿀물을 먹었는데도 뭐야 아무 효과 없고 힘든 건 죽겠고 오히려 미식미식 막 더 그리고 그럼 완벽한 숙취입니다. 완벽한 숙취입니다. 판별할 수 있네요. 네, 술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구나. 나 꿀물 먹으면 약간 속이 좀 코팅되는 느낌 들고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약간의 코팅 효과는 있어요. 그래요? 코팅 효과는 네.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얘기했던 두통, 어지러움, 막 미식거림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 힘듦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개선됩니다.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은 이건 저혈당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좀 심각한 사람은 새벽에 깹니다. 새벽 한 2, 3시쯤에 술 먹고 잤는데 한 새벽 2, 3시쯤에 갑자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저혈당이 심각한 상태가 새벽에 와갖고 그 사람이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몸을 깨운 겁니다.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네, 그러니까 몸이 위험한 상태니까 너 빨리 막 심장을 막 뛰게 하고 막 혈당을 분해하고 막 이래갖고 그 저혈당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각성되니까 깨버린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네. 예. 에너지 젤이나 파워젤 같은 가공식품 대신에 뭐 커피라든지 피로 해소제 이런 거가 뭐 달리기 하는 사람한테 좋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커피는 네.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요? 네, 커피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스포츠 분야에서는요, 스포츠 영양학 분야에서는 몇 안 되는 퍼포먼스 성분입니다. 검증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뭐 유명한 게 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네. 그리고 크레아틴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크레아틴. 네, 크레아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성분. 이거는 이제 중탄산 소다입니다. 그 뭐라고 하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그래요? 그리고 뭐 베타 알라닌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네. 이 성분은 주로 참치 꼬리나 아니면 닭 가슴살 같은 데 들어있는 그래요? 성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힘을 많이 쓰는 근육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루트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트에서 비트에서 나온 거. 들어있는 거. 비트루트. 네, 질산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래도 나름 검증된 성분들이라서 운동 선수들이나 운동을 이제 강도 있게 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권유하는 성분입니다. 선수들이 많이 먹겠네요.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달리기 할 때 뭐를 좀 먹고 뛰면은 좀 속도 불편하고 몸도 무거워서 좀 기록도 저하되는 것 같고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빈속에 뛰는 게 낫나요?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인 게 네. 내가 먹은 게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려드릴게요. 네. 피 검사하죠. 피 그렇죠. 검사 직장인들은 피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매년 건강검진을 하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피 검사하기 전날 뭐라고 하죠? 술 마시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네. 가장 잠 중요한 잘 거. 자라고. 잠 잘 자라고 또 밥 먹지 말라고 그러나? 네, 저녁 그런 몇 시 이후부터 거. 8시부터 금식하세요. 네. 9시부터 금식하세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만큼 하루 지나야 그게 그날 먹은 게 네. 소화가 돼서 네. 다음날 아침에 혈액에 반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소화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소화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구나. 그래서 예. 밤 12시에 야식을 먹고 다음날 아침 7, 8시에 빨리빨리 가서 피검사 받아야지 배고프지 그러면서 피검사를 받으면 아마 치킨을 먹었으면 혈중의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확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기 1시간 전에 뭐 먹는다고 네. 그걸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라토너들은 글리코겐 로딩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저장고인 글리코겐을 네. 미리미리 며칠 전부터 먹어둬서 늘리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냥 한다고 늘리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혹시 드래곤볼 보셨나요? 네, 봤죠. 그렇죠. 네, 그 좋아하죠. 초사이언이라고 하죠. 예. 그, 초사이언. 예, 카카로트가 초사이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죽었다 살아나면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지죠. 예, 그런 것처럼 글리코겐을 죽였다가 예, 예. 살리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방법은 글리코겐 밴딩이라고 합니다. 밴딩. 예. 그게 벤팅 다이어트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네, 벤팅이라는 분이 탄수화물 줄여서 다이어트하는 방식으로 나온 건데 네. 밴딩이라고 하는데 밴딩 걷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걷어내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아주 조금 먹거나 하면서 훈련을 약간 강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글리코겐이 고갈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를 하루 체중 킬로그램당 뭐 7g에서 10 몇 그램 정도까지의 네. 엄청나게 많은 고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증량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 한 끼당 막 한 밥 3공기씩 네. 그래서 그걸 하루에 4-5끼씩 먹어서 그걸 며칠을 먹는 거예요. 그럼 레벨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글리코겐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일시적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네. 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몇 번 정도 거치나요? 대회 앞두고? 대회 앞두고 한 2, 3일 정도 합니다. 2, 3일 정도. 예. 그리고 나서 대회 당일날은 한 4시간 정도 전에 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전에 간단한 탄수화물 과일 같은 거나 요기할 정도로 먹는 거지. 막, 야, 이제 뛰어야지 하니까 1시간 전에 밥 꾸역꾸역 먹고 뛰면은 미심직거리고 힘도 안 나고. 예, 2, 오히려 3일 정도 많았어요. 준비해야 대회 때 원기옥 나오는 그렇죠. 건데. 원기옥을 준비해야죠. 예. 자, 그러면 마라톤 대회 준비하는 분들한테 이 밖에도 식단 관리에 있어서 팁을 좀 주신다면. 예. 일단은 초보자는 네. 초보자는 무조건 운동 중간에 뭐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본인의 몸에 저장된 거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늘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중심은 미토콘드리아와 모세혈관에 있다. 몸에 있는 걸 써라. 네. 예, 바나나랑 젤로 섭취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힘들어도 조금 속도를 늦춰서라도 참고 뛰어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맨 처음에 뛰었을 때는 다른 사람 기준으로 막 존2로 뛰고 있는데 네. 처음 뛴 사람한테 그게 존3, 4일 수도 있어요. 지난 좀, 시간에 말씀하셨던 좋은 강도가 단계가 좀 있죠. 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뛰는 친구, 나한테 뛰자고 권유한 친구는 되게 여유 있게 뛰고 있는 건데 심박수가 엄청 여유 있는데 네. 저는 막 숨이 껄떡껄떡거리고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따라 뛰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 강도를 낮춰서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로 하면 네. 모세혈관도 발달하고 미토콘드리아도 계속 발달합니다. 그렇죠. 그 지속성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몸 안에 저장된 막대한 에너지 저장고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앞에 친구가 잘 뛰는 사람들이 뭔가 먹으니까 거기에 동조돼서 나도 저거 먹으면 잘 뛰겠지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조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장거리적인 나의 능력은 좋아지지 그렇겠네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네. 내가 지금 먹으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초보자들의 착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노려서 또 업체들이 이제 잘 뛰는 사람들한테 자꾸 광고를 붙이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뛰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가 먹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먹으니까 도움돼. 너희들도 먹어봐 이러는데 초보자들한테 그게 독약입니다. 초보자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광고에서 하는 말이. 예, 독약이고 독약이다. 이제 중급자 이상 되면은 이제 약간의 뭐
에너지 근원 같은 것들을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에너지젤 같은 것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네. 활용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급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에너지원에 대한 전략은 본인들이 이미 통달해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내가 어느 정도를 먹고 얼마큼 먹고 로딩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통달해 있으니까. 자, 서브3 하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 전에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먹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제품들. 예. 근데 얘네들이 먹기 너무 까다로워요. 어떤 면에서? 어떤 녀석은 예. 뭐 매번 식사 때마다 5g씩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에서 우리 탄산수 같은 거 먹으면 속이 부글부글거리잖아요. 네. 근데 중탄산 소다를 넣으면은 네. 얘가 그 CO2 가스 이산화탄소랑 만나서 네. 속에서 거품이 막 생겨요. 아, 그게 그러니까 느껴져요? 자꾸 막 트름이 올라옵니다. 아, 그런 걸 견뎌야 되는 네, 그런 걸 견뎌내야 돼서 예. 그런 위장 관계의 불편함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랄까? 그러니까 좀 나눠서 식사에 따라서 나눠서 좀 먹어야 되는 것도 그래서 있고요. 5g씩 먹으라고. 그다음에 비트루트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붉은색 소변을 봅니다. 피오주물릅니다. 비트 색깔로. 네, 비트 색깔로. 예. 심지어 심한 경우는 그 큰 것도 빨갛게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내 몸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수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줄여서 그런 먹을 수 분들이 있게. 나 달리기 피똥 쌀 때까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뭐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카페인을 많이 먹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잘 뛴다고 그러니까 먹었는데 뛰다가 갑자기 현저하게 뭔가 피로도가 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아틴 같은 경우 먹었을 때 좀 몸이 붓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급자분들은 이제 기록 단축이 목표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챙겨야겠습니다. 탈진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 뛰다가 겪는 거는 수분 부족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분 부족도 있고요. 네네. 나트륨 부족도 있고요. 그래서 전해질의 나트륨이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나트륨 부족일 가능성도 되게 크고요. 네. 그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사이의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라서 그래요. 딱 이거 먹으면 좋아져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가장 탈수를 많이 익히고 이제 경련을 많이 익히는 사람은 나트륨 부족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물로 돼 있잖아요. 네. 물이 70%입니다. 예. 근데 그 물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건 나트륨이에요. 근데 더운 환경에서 계속 뛰면은 중심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말초로 자꾸 열을 발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땀을 흘려요. 네. 그 땀을 흘릴 때 그 땀에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수분이 계속 많이 빠져나가는 수분을 거예요. 못 붙잡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와 내가 마시는 음용 사이에 불균형이 계속 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축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마라톤 같은 걸 뛰면은 운동 중에 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좋다 그랬는데. 네, 위장 흔들린다고. 그래서 그냥 입만 헹구고 막 뱉고 그렇죠. 이랬는데. 그래서 보통 네.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네. 가다가 뛰다가 급수대 오면 입만 헹구고 머리에 뿌리고 던지고 맞죠. 뜁니다. 예, 예.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각을 하고 대충 뱉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마우스 린스라는 전략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축구 선수도 공 나가면 먹고 있고 마라톤 선수도 다 마십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전략이 그게 완전 또 좋은 바뀌었죠. 거예요? 와. 심지어 하이퍼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해요. 과수하라고 합니다. 많이 먹으라고? 예, 미리 예. 물을 몸속에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그래요? 네. 물 그러니까 패차면 못 뛰는데. 그 경기 한 4-5시간 전부터 소금하고 물을 계속 마시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해갖고 물을 많이 채워놓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습하고 더운 날 뛸 네. 때는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하이드레이션을 했을 때 이제 선수들이 이제 탈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렇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축구예요. 예. 축구. 아마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네. 축구 보면은 네.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축구 뛰면 후반전 조금 시작하면 선수들이 자꾸 눕습니다. 그렇죠. 지나가고. 예. 요새 그런 거 보셨어요? 요즘 근데 더운 데 사면 쿨링 브레이크도 있고 네, 좀 뭐-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만큼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만큼 예. 지나거나 예. 뭐 지쳐갖고 막 갤갤거리거나 이런 모습을 못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전략이 과수화 전략입니다. 과수. 실제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다 요새는 생각해 보니까. 네, 요새는 다 마십니다. 그런 옛날엔 다 뱉어서 저희 누나가 더럽다 그랬거든요. 네. 경기장에 왜 뱉냐고. 그러네. 신기하다 이것도. 네, 요새는 많이 네. 마십니다. 예. 운동성 빈혈, 스포츠 빈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철분 부족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철분을 몸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네. 적혈구예요. 적혈구. 예, 적혈구 내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앞에 헤모라고 하는 게 철분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철분을 걔가 많이 갖고 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온도도 체온도 변하고 체액의 pH도 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적혈구 파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땀으로써 철분의 손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결핍성 상태가 일시적으로 유도될 수가 있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챙기고 뭐 식생활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걸 보충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운동량이 되게 많은 선수급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특히 이제 남성 선수는 아니고 여성 선수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우먼스 퍼포먼스 트리아드라고 해서 여성의 퍼포먼스의 3박자. 삼박자. 거기서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에 여성 운동선수의 철분 결핍.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성 운동선수가 철분 결핍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철분을 보충했더니 퍼포먼스가 좋아지더라. 이런 경우인데 일반인 수준에서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도 제법 뛰는 사람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랑 좀 관계가 있는 뭐 인플루언서 심으뜸 씨 같은 경우는 하도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급이면 필요할 수 있어요. 심으뜸 선생님도 어나더의 운동 좀 줄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일반인과는 차이가 과한 크죠. 것 같아서. 선생님도 달리기 많이 하시나요? 저도 한때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뛰진 않습니다. 그럼 그 한때 때는 러너스 하이 이런 것도 느껴보셨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20km를 7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뛰었습니다. 잘 몰라서. 오, 20km를 매일 7년 동안? 네,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뛴 겁니다. 아니 뭐 저보고 그렇게 하면 일단 무릎부터 아작날 것 같긴 한데. 몰라서 그렇게 뛴 거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증 때문에 달리기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무작정 뛰었다고. 근데 다행히도 몸이 밸런스가 좋았는지 뭐 관절이나 이런 데 크게 부작용은 없었지만 나름 대단하시다, 20km를 7년 동안 거의 안 쉬고 매일 뛰었죠, 진짜. 그 정도면 러너스 하이 느낀다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러너스 하이는 그러니까 이미 넘어간 수준이라고. 이미 훨씬 넘어간 수준. 훨씬 넘어간 수준이고 그때만 해도 20km 기록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완주 기록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군요. 러너스 하이는 근데 어떤 원리인가요? 러너스 하이는 그러니까 흔히 4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뛰다 보면 우리 막 죽을 듯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을 넘어서면은 이제 그런 고통이나 이런 걸로 해방되는 기분. 근데 가장 주력은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주력은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 효과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그렇죠.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든 진통 효과. 우리 간혹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총에 맞은 아군이 있을 때 위생병이 와갖고 이제 몰핀 하나 놔주죠. 그렇죠. 몰핀은 대표적인 진통제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그 몰핀보다 엄청나게 강한 진통제가 나옵니다.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 이 엔돌핀이 나오면서 그런 진통 효과를 주면서 이제 그 통증이나 불편함을 없애는 거죠. 사실 몸은 운동을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는 거고요. 사실 우리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써야 되는데 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부나 뭐 이런 전반적인 곳에서 그만해라고 자꾸 뇌한테 신호를 보내요. 그럼 뇌가 너 힘들어 하지마 이렇게 계속 고통을 주죠. 고통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엔돌핀이 겪었을 때 이 엔돌핀, 뭐 도파민 이런 성분들이 이겨내게끔 만듭니다. 있게 해주니까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렇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도파민은 생존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생존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할 때 약간 쾌락을 느끼거든요. 생존하는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쾌락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쾌락을 느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과일이고요. 칼로리 밀도가 높고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뭐 제가 옛날에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유인원들이 살았을 시절 그 정도 옛날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에렉투스, 뭐 사피엔스 같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아마 과일나무를 만났으면 로또 맞은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과일들을 다 따서 배가 터지듯이 먹어야
그게 남아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과일 지방을 보고. 디룩디룩 저장해요. 예. 그래서 그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설탕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 설탕과 당분을 보면 우리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생존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네. 되게 쾌락이었고 그걸 찾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도파민을 되게 나쁜 것처럼 좀 얘기하는 네, 성향이 있어요. 맞아요. 인슐린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네. 그거를 우리 몸의 변화가 더 느리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인식을 하나 봅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인데 달리고 난 뒤에 회복 음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뭐 피로 해소나 근육 회복에 좋은 거. 네. 일단 탄수화물과 고기입니다. 탄수화물, 고기. 예, 그리고 네. 가장 익숙한 탄수화물이 좋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쌀밥이나 네. 그 다음에 고기, 네. 특히 뭐 이제 크레아틴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소고기, 이런 소고기. 것들이 좋습니다. 예. 근데 크레아틴은 가열하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크레아틴 함량이 높습니다. 네. 근데 돼지고기는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나죠. 푹 익혀야 되니까. 그렇죠. 뭐 요새는 괜찮다고 하는데 전 못 믿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고기 좀 좋은 부위로 고기를 좀 덜 익혀서 네. 먹을 수 있게끔 네. 아니면 뭐 육사시미 같은 거로 해갖고 그런 거 좋겠네.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네. 좋고요. 네. 뭐 참치나 이런 거 회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약간의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구연산이요. 예, 구연산. 네. 그래서 구연산 같은 게 들어있는 식품들, 뭐 대표적으로 레몬이나 이런 그런 성분들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구연산 보충제를 사셔갖고 따로 드셔도 됩니다. 네. 구연산 탄수화물 네. 신경 써라. 예.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고기도 먹는 건데. 네. 예. 그럼 채식주의 러너분들은 어떡할까요? 그게 좀 문제거리가 있는데요. 예. 그럴 때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 콩이든 채식에서 뭐든. 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제 오랫동안 삶은 콩, 적어도 100도씨에서 끓는 물에서 네. 한 20-30분 이상은 삶은 콩을 뭐 페이스트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콩을 가지고 뭔가 두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방법, 아니면 콩을 갈아서 두유 형태로, 그러니까 그 콩을 갈은 두유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칼칼하죠, 먹을 때. 칼칼하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네네네. 그렇게 좀 약간 드시는 두부처럼 이렇게 걸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드시는 게 그렇게라도 좋을 것 챙기셔야 된다는 네. 거.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스포츠 영양사로서 요새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워낙 많은데 러너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뭐 일단 워낙에 유행이니까 요새 러닝 관련돼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러닝과 관련된 말들. 네. 예, 뭐 미드풋이다, 뭐 리어풋이다, 예, 포어풋이다 이런 얘기들도 예. 많고 네. 운동 중에 뭐 먹어야 회복된다, 뭐 먹어야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항상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과 페이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따라가지 말고 나와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크루들을 만들어서 앞에 크루장이 끌고 가면서 뒤에 다 따라가요. 네. 근데 그 페이스가 안 맞는 사람들이 뒤에서 자꾸 그 앞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면 내 얘기를 못 들어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내 몸이 해주는 얘기를. 예.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 페이스 따라가느라 막 존 3, 4 막 더 올라가면서 막 사색이 돼서 뜁니다. 그게 아니고 힘들면 나와 함께 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가장 나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운동입니다. 평소에 나랑 그렇게 소통을 안 했는데 달리기 하면서도 나랑 소통을 안 해요. 그렇구나. 네, 다른 자꾸 앞 크루장 사람을 엉덩이 보고 그렇죠. 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예. 뭐 제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니지만 위치에 있진 않지만 나와의 소통을 하면서 나와의 소통. 좀 예.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 달리기가 되었으면 네. 좀 좋겠습니다. 나의 몸의 반응을 알아야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회 봐서 저희가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오늘 본방송 끝나고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3주년 특집 라이브 방송 잊지 말고 바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희 더보기란에 라방 링크 걸려 있습니다. 스포츠 영양사 우수님과 러닝의 영양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